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요즘 난리 났죠. 하이랜드 가격 엄청나게 인하하고 EV3 금방 나온다고 하고 캐스퍼 EV도 나오고 전기차들이 막 쏟아져 나올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전기차 오너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만족감도 대단하십니다. 근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내용이 약간씩 과장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걱정되기도 해요. 어떤 보도를 보면 전기차 타이어는 너무 빨리 닳아서 이거 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보도를 보면 전기차는 승차감이 너무 나쁘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승차감 문제 있을 수도 있죠. 빨리 닳는 문제 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문제가 워낙 두드러지고 있는 건 유독 그런 타이어를 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기차는 사실 가솔린 차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훨씬 조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전용 타이어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런 걸 무시하고 일반 내연기관용 타이어를 끼운다.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교체 주기가 빨라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들어서 타이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전기차 전용 타이어 왜 꼭 필요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전기차에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 끼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제조사부터가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단 최근 들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테슬라 모델 Y 중국산 모델, 이 RWD 모델은 기본 타이어로 금호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 물론 이거 EV 타이어라고 EV라고 작게 딱지가 붙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 차를 탔을 때 뒷좌석 승차감이 조금 불편하다, 아니면 소음에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요. 마침 우리 정인구 PD님께서 이 차를 타시니까 정말로 이분이 그렇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이 타이어를 바꿨을 때 어떻게 느끼시는지 저희가 타이어를 미리 교체해 드렸습니다. 역시 나가는 느낌이 다르구만. 진동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놓으면 구르는 소리가 덜 들리는 것 같아요. 그치, 소음도 좀 그랬어요. 사실 모델 Y가 전기차니까 정말 조용하잖아. 근데 네, 타이어 뭔가 소음만큼은 폭신폭신해진 느낌. 요거는 그렇게 조용하진 않았죠. 근데 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졌는데? 밟을 때도 달라요. 네. 아이온 타이어의 약간 컨셉이 네. 구름저항을 좀 줄여주고 연비를 좋게 해주고 네. 마일리지를 길게 만들어준다, 약간 그런 컨셉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거를 운전자가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좀 느껴지네. 근데 좀 더 컴포트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아까 타이어를 만져봤을 때는 얘가 좀 더 단단했는데, 사이드월이나 뭐 이런 부분 근데 막상 달리니까 더 뭔가 물렁물렁한 느낌 아니에요? 몰캉몰캉. 맞아. 이거 바꾸고 나서 바로 체감되는 게, 나가는 느낌이 달라지는 게 너무 체감되는데, 부드러워져. 타이어가 굴르면서 이렇게 박차고 나가는 느낌이 훨씬 부드럽고 네. 훨씬 잘 뻗어나가. 이게 저속에서 출발할 때, 멈췄다 출발할 때 체감이 너무 많이 되는데, 이게 출발 느낌이 저렇게 다르시다고? 야, 이 정도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델 Y 생각해보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승차감에 조금 문제가 있긴 했어요. 약간 미국 취향이랄까? 미국 사람들의 그 스포츠카 타는 그런 느낌. 지금 아이온으로 교체하고 나서 승차감도 달라졌고 정숙성에서도 엄청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야, 타이어 하나 바꿨는데 이 정도 차이라고? 이건 너무 과장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진짠가? 나중에 저도 한번 이 차 타보고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승차감 차이, 그리고 정숙성 차이, 이런 게 왜 생기는 건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테슬라에서 옵션으로 끼우는 타이어를 보면요, 그 타이어는 스포츠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이런 차 만들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3초대다, 2초대다 이런 것들 맨날 내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승차감도 생각해보면 다이나믹한 승차감, 핸들 돌렸을 때 바로바로 따라오는 이런 느낌,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테슬라에는 스포츠 타이어를 쓰게 됐고, 스포츠 타이어는 원래 빨리 닳는 겁니다. 게다가 전기차 전용 스포츠 타이어도 아니고 개조된 EV 타이어들, 이건 더 빨리 닳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스포츠 타이어라면 빨리 닳더라도 조금이라도 노면을 더 잘 잡아주는 특성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타이어거든요. 그리고 다이나믹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트레드가 더 얕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빨리 닳을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들 타이어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UTQG를 보면 됩니다. 사실 UTQG가
되게 잘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잘 만들어 놨네요. 레이저 각인까지 해서 굉장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사실 타이어 바깥을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자, 하중 같은 경우는 113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맥스로드 1150kg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맥스로드 같은 경우는 타이어의 비율에 따른 거라서 이 형식의 타이어, 이 크기의 타이어는 그런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계산을 좀 쉽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허용 중량이 이거보다 부족한 타이어를 끼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르잖아요. 아주 높은 속도까지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허용 속도, 이 최대 속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모델 Y RWD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가 217km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최근에 나온 이 차는 롱레인지가 240km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도 그만큼 우수한 타이어가 필요한데 아이온 AS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타이어 수준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옆면만 봐서는 안 되죠. 사실 타이어를 새로 사면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떼거라고 그냥 붙어 있는 거지 하고 탁 떼버리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써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써 있고요. 그리고 젖은 노면 제동 성능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타이어인지, 사계절 타이어인지 여름용 타이어인지 윈터 타이어인지 이런 것들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 타이어다. 이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장거리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행거리 길면 길수록 좋잖아요. 고성능 타이어인 거 당연히 중요한데 이 주행거리도 1등급이거나 최소 2등급까지는 이렇게는 선택해 주셔야죠.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이 한국타이어 아이온 스포츠 올 시즌 1등급 타이어를 끼우고 연비가 20km/L 나왔다. 요런 차를 만약에 4등급이라고 써있는 타이어를 끼우고 똑같이 간다면 그건 연비가 17.9가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잘못 끼우면 연비가 10% 줄어든다는 거예요. 젖은 노면 같은 경우에도 4등급과 1등급 차이가 제동거리에서 최대 30%가 나거든요. 아니 그러면 제동거리 10m 걸릴 차가 7m 만에 선다? 야 이러면 이건 엄청난 차이죠. 1, 2m 차이로 사고가 난다 안 난다가 결정나는데 3m 차이면 야,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확실히 체감되는 거, 그리고 확실히 경제성에도 도움이 되는 거, 이거 아실 수 있죠. 근데 전기차에는 당연히 EV 전용 타이어, 전기차 전용 타이어 끼워야 되는구나, 이건 알겠는데, 근데 문제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끼울 수가 없어요. 끼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이온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 타이어를 선택하려고 보면 브랜드 전체에 EV 타이어가 한 3개 있는 브랜드도 있어. 제가 특정 브랜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브랜드들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은 전기차용 타이어 어떻게 만들긴 만드는데 몇 개 안 나옵니다. 사실 저희도 EV6 GT 라인 타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운전하다 타이어가 터졌는데 이거 순정 타이어를 끼우려고 보니까 없어요. 타이어가 시중에 없습니다. 정말 고생했죠. 다른 타이어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EV용 타이어가 없어서 그래서 이 타이어로 교체했는데 승차감이나 소음이 너무 증가해서 그때 정말 고생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모델 Y 이런 데 끼우는 타이어들도 찾아보면 어지간하면 못 구해요. 그래서 이 아이온이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아이온은 사실 2022년에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풀 라인업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다른 브랜드들도 그런 거 이제는 따라가서 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이온이 일찌감치 이걸 만들다 보니까 규격이 워낙 다양해요. 그래서 아이온은 그냥 다 있어. 국산차, 수입차, 전기차 거의 모든 차에 다 맞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향 따라서도 나는 퍼포먼스를 원해, 그럼 고성능 퍼포먼스. 사계절을 원해 하면 사계절 올 시즌 타이어. 겨울에 윈터 타이어가 필요해요. 그럼 겨울용 윈터가 있고요. 영업용으로 오래 타야 되는 그런 롱 마일리지 타이어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려 81개 규격이 있다고 합니다. 야, 81개? 대단하네요. 올해 말까지 108개로 늘린다고 하는데 와, 없는 게 없겠다. 일단 퍼포먼스가 정말 뛰어나냐, 정말 성능이 우수하냐,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텐데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객관적인 공인인증기관 같은 데를 볼 필요가 있겠죠. 독일 TÜV 슈드라고 하는 기관 아시나요? TÜV 슈드라고도 하는 이 기관만큼 공인기관으로 인증받는 곳은 없겠지. 아무튼 TÜV 슈드에서 글로벌 톱티어 브랜드 3개하고 비교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서 올 시즌 EV 타이어의 경우는 평균 8%, 그 중에서 구름
기흥정은 무려 26%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와, 아니 글로벌 탑 티어가 어디냐면 구디어, 브리ヂ스톤, 피렐리 이런 브랜드들이라고 해요.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 아닌가? 이런 브랜드들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게 정말 이 한국 타이어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대체 어떤 기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이 타이어를 이렇게 잘라왔습니다. 아니 별걸 다 준비하네 참. 일단 이 패턴이 정말 중요한데요. 딱 느껴지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소음 좋겠네 이런 느낌 드시죠? 일단 전기차 타이어를 보면 정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연기관 타던 사람들, 어지간한 분들은 타이어 소리가 뭐 그렇게 대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전기차는 너무 조용해.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전체 소음의 40%가 타이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소음 성능이 이 자동차의 정숙성을 완전히 좌우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 스펀지가 물론 타이어에 있는 모든 소리를 흡수하지 않겠지만 타이어 안에서 일어나는 공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음을 9dB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9dB이나 감소돼? 9dB이면 음압으로는 8배거든요 음압의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테두리에 보면 사운드 옵저버라고 써있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스폰지 붙이면 사운드 옵저버 아니에요? 얘기하실 텐데, 물론 스폰지 붙이는 거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 패턴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패턴을 잘 보면 여기 널링이라고 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홈이 있는 게 있습니다. 고성능 타이어는 당연히 배수 홈을 이렇게 깊이 파놔야 되는데 결국에 이 홈에서 소리가 울리잖아. 이게 울리면 안 되니까 이 사이에 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널링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소리가 여기 걸려서 좀 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패턴도 이런 V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패턴이 가로로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버스 타이어, 트럭 타이어 보시면 패턴이 이렇게 그냥 홈이 퍽퍽퍽 파여 있잖아. 그럼 달릴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나요? 득득득득득득득 이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지. 그 소리는 왜 나겠어요? 동시에 붙었다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만들게 되면 이 부분이 붙고 떨어질 땐 이 부분에서 떨어지잖아. 천천히 붙고 천천히 떨어지게. 그러면서 이 모든 패턴들이 서로 패턴의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패턴이 하나도 없어요. 이 길이를 보면 여긴 길고 여긴 짧고, 여긴 중간이고 여긴 길고 여긴 짧고, 그런 식으로 이게 모든 패턴들이 다 다른 주파수를 갖고 있어서 동시에 울리는 경우를 막아주는 거죠. 서로 중첩돼서 소리가 커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소리가 아예 안 나게 할 수는 없지만 소리를 균일하게 어느 정도 이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뭐 맥북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표할 때 보면 이 팬의 디자인을 할 때 팬의 날개를 각기 다 다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패턴의 형상도 각기 다르게 해서 소음이 아예 안 날 수는 없지만 소음이 서로 중첩되지 않게 이렇게 퍼지도록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사운드 옵저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렇게 조용한가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만. 얘 많이 썼네. 네, 전기차 타이어를 고를 때 물론 저소음 타이어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 마일리지도 중요하죠. 사실 아무 타이어나 선택하면 어쩌면은 전기차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타이어가 금방 달아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타이어를 갖고 와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정PD님께 끼워드린 타이어입니다. 그 타이어의 새거.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신품이고요. 네, 이게 24,000km를 탄 타이어입니다. 저희 정PD님의 타이어는 아직 마일리지가 충분히 안 돼서 저희가 24,000km 탄 저희 구독자님 타이어를 따로 빼왔습니다. 아니 너무 깔끔하게 잘 탔는데요. 일단 외관에서는 거의 상태가 똑같다, 거의 변화가 없다는 느낌이에요. 시각적으로는 뭐 펑킹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편마모가 있다든지 이런 거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탔네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마모는 그럼 어떻게 됐나?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전기차가 기름값은 아끼는데 결국에 타이어가 금방 닳아서 전기차 갖다 버려야 돼, 전기차 경제성 형편없어,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정말로 많이 달았는지 아니면 뭐 큰 차이가 없는지 한번 얼마나 마모됐는지 마모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한번 보죠. 와, 지금 보통 이 정도예요. 그러면 24,000km 정도 탔는데 얘는 몇이나 되나 한번 재보도록 하죠. 야, 뭐야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달았어. 아니 그대로네. 기사에 보면 마모도가 너무 빨라서 10,000km마다 타이어를 바꿔야 된다고 기사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24,000km를 탔는데 타이어 마모도는 9%에 불과합니다. 아니 9%? 그러면 거의 새 거랑 다름없는 거잖아.
20만 타겠네. 아니 이론상 그렇다는 거고, 아마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2만 킬로 이상 타도 아마 처음에 그 느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일반적인 가솔린차하고 그렇게까지 타이어 마모도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힘들다. 이게 타이어를 하니까 너무 힘드네. 그러면 긴 수명의 타이어를 선택해야 될 텐데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일단 EV 전용 타이어를 선택하면 쉽겠죠.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한 20-30% 정도 무게가 더 나가요. 무게로 따지면 한 400kg에서 많게는 800kg까지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 속도를 보면요, 20%가량 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빨리 닳는다, 그 얘기는 타이어를 자주 갈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유지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EV 전용 타이어 아이온 같은 경우는 왜 수명이 긴가? 만져보면 재질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재질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마모에 강한 전기차 전용 컴파운드를 사용했다고 해요. 마모에 강하다. 어떻게 됐는지 그 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실리카 함량을 굉장히 많이 높여서 겨울철에도 어느 정도 경화되는 것도 좀 막아줄 수 있어서 고급 타이어에 많이 사용하던 건데, 보통 실리카 함량을 많이 쓰면서도 내구성을 높이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전기차 타이어를 오래 만들어 보니까 이런 노하우도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타이어에서 꼭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린 마모 성능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타이어도 전체 마모는 괜찮아. 근데 부분적으로 편마모가 생겨버리는 경우가 꽤 생깁니다. 타이어 일부가 뜯겨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가장자리만 부분적으로 달아서 요것 때문에 타이어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지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라운드 이븐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을 써서 타이어 사용 기간도 길어지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항상 균일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안전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만큼 교체 시기도 더 길어질 수 있고요. 전기차 타이어를 선택할 때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빼먹지 말아야 될 거 있죠. 그립력, 강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현대 아이오닉 5 나왔을 때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있어요. 어떤 매체에서 이거 유턴하다가 갑자기 뒤가 너무 미끄러워요, 차가 왜 이래요,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전기차는 타이어를 잘못 선택하면 정말 미끄러워요. 특정 브랜드의 외산 타이어가 그때 끼워져 있었는데 그때 그 타이어가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아니었어. 그때 저도 좀 미끄럽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못할 건 아닌데 유턴하는데 차가 갑자기 이렇게 훅 도니까 안 미끄러지면 더 좋잖아. 똑같은 타이어를 가솔린에 꼈을 땐 아무 문제도 없어요. 전기차에 끼웠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전기차 모터는 초반부터 100% 출력인 양 바로 빡 이렇게 발휘되니까 타이어가 노면을 잘 움켜쥐어 줘야만 그 출력을 잘 받아낼 수 있는 거죠. 타이어 그립력이 조금만 적어도 휠스핀이 일어나고 타이어가 미끄러지게 되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사계절 타이어잖아요. 사계절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 홈이 깊으면 깊을수록 트레드 높이가 높아지니까 이게 좌우로 어느 정도 움직입니다. 어느 정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3D 그립 컨트롤 사이프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타이어에서는 2D 형태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밀릴 때는 이런 식으로 밀리죠. 그러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노면을 딱 짚고 갔을 때 좌우로 어느 정도 밀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이 좌우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도록 3D로 패턴을 만들어서 이게 톱니 물리듯이 딱 물려서 이 타이어를 항상 굉장히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그립을 유지해 준다는 거죠. 물론 스포츠 타이어면 그런 거 필요 없어. 이 홈도 얕고 트레드도 얕고 패턴 자체가 얇으니까, 그러니까 잡아줄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얘는 높아야 되니까 이런 높은 구성에서 이런 3D 사이프가 큰 역할을 하겠죠. 지금 측면 강성을 높이는 EV 컨투어도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타이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일 수 있어요. 타이어 전체에서 가운데 이 트레드 부분은 되게 두껍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옆면은 엄청나게 얇습니다. 이 부분은 엄청나게 얇아서 타이어의 대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승차감이 나빠지기도 하고, 이 부분이 너무 얇아서 이 부분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타이어는 여기가 굉장히 얇은데 지금 EV 컨투어 기술을 통해서 이 부분을 더 강화해서 일반적인 올시즌 타이어 대비해서 가로 방향의 강성을 25% 증가시켰다고 하고요. 코너링 강성도 20% 정도 더 증대시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을 다 도입해서 한국타이어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결과 일반 내연기관 타이어에 비해서 실내 소음은 최대 18% 감소됐고요. 타이어의 수명은 최대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행 안정성은 최대 10%, 전비는 최대 6% 증가했다고 하는데 일단 대단하네요. 타이어 하나 바꿨는데 이 정도로 올라간다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전기차하고 가솔린차 뭐가 비슷해요?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타이어 끼우실 때 꼭 전기차 전용 타이어 골라서 끼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순정 타이어만 해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기아 EV9 같은 이런 최고급 전기차 같은 경우에 21인치 순정 타이어로 한국 타이어 아이온을 장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파는 건 아이온 끼워서 나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국내용에는 아이온을 끼우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내도 소비자들을 위해서 전기차에는 전기차 전용, 전기차만을 위해서 개발된 이런 타이어를 끼워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이렇게 나가는데 한국타이어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벤트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아이온 관련 퀴즈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이 중 50분 추첨해서 채비의 전기차 충전권 2만원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